전 세계적으로 연금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엊그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행 연금 제도가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점, 또 연금을 굴려서 얻은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개편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안 하면 큰일 날까요? 자, 오늘 이슈에서는 연금 개편이 꼭 필요한가? 이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전 공적연금센터장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이 윤석명 박사님은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시죠?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뭐 저 뉴스 포털 댓글 보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연금 제도만 폐지해 주면 좋겠다. 내가 낸 것만 돌려다. 이런 식으로 경황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조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 좀 잘 우리가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연금 제도가 88년에 도입됐는데요. 1988년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1960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55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88년 그때도 평균 수명이 60 안 됐죠? 60 정도 넘었겠죠. 그때는 60이 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82세가 되고, 이번에 재정 축에 70년 했는데 2088년 말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2세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직장에서 빨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 기간은 짧은데 받는 기간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놔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시한폭탄, 타임밤 그 자체, 무조건. 네. 타임밤이 되고, 그때 가면 이건 어떻게 수습할 방법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자 그러는 건데, 우리가 항상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뭔가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닌가 등등 하면서, 야,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 다른 나라는 돈도 없는데 잘만 운영하더라. 왜 니들만,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들만 자꾸 그렇죠. 이 개혁해야 된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또 전문가들이 맞지 않다. 예. 근데 보면 저 주위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꼭 바뀌어야 되냐? 혹시 통계가 있나요? 국민들이 이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 개혁이 필요하다, 또 개혁할 필요 없다, 폐지하자, 뭐 하지 말자. 아무래도 이제 그냥 설문을 어떻게 작성해서 물어보냐에 따라 다른 것 다를 같은데,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 이제 국민들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만 그냥 물어보면 이건 뭐 개혁 안 하는 게 좋겠다. 다 그렇게 본다는 그다음에 거죠. 보험료는 지금보다 좀 적게 냈으면 좋겠다. 대신 받는 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대답들이 좀 과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많죠. 자, 얼마 전에 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든 초안인데 이 재검토가 됐고,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이 5년마다 국민연금 상태를 점검해서 이 지속 가능한 그 방안을 만들도록 이제 위원회가 꾸려져 있어요. 거기서 저도 참여를 해서 이제 안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복지부는 이 제도를 책임지는 중부처다 보니까 그 안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제시했던 안이 뭐 대통령 공약에 따라 소득대체율이라는 어려운 용어인데, 근로기간 월급 받는 것 대비 연금 받는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공약대로, 대통령 공약대로 50%로 올리면서 보면 한 13% 좀 올리자. 지금은 9%입니다. 그러니까 4%포인트 올리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소득 대출이 45%인데 이게 2028년에 40%로 5%포인트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더 이상 낮추지 말고 45% 소득 대출은 유지하되 보면 한 12%로 3%포인트 올리자.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이건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격앙하는 안인데, 소득 대체는 예정대로 40% 낮추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보험료는 지금보다 6%포인트 올린 15% 저도 올리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합니다. 15% 내야 됩니까? 근데 뭐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15%도 좀 모자랍니다. 좋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후세대 부담 안 주고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보험료 한 17%까지는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포인트 정도는 원래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한 13.5%까지 2028년까지 올리고 그
보험료 올린 걸 너무 싫어하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네. 그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덜 고통스럽겠느냐 물어보자 그랬는데 이제 복지부에서는 그 안을 좀 더 강하게 15% 보험료를 올리는 안으로 일단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재검토시킨 거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거 그것 때문에 재검토시킨 겁니까? 뭐 그 공약으로서 소득 대체를 지금 낮으니까 또 올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엉망이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그러고 자영업자 몰락한다 그러는데 이 당신들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다시 재검토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준으로 보험료를 거두면서 연금을 주면 다 고갈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OECD 형국이라서 국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편한 것만 갖다 쓰고 지금 불편한 거는 안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적게 받는 나라들 평균 보험료가 지금 18%로 우리가 9% 내고 있으니까 2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거 끌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세금 걷어서 더 주면 되지 뭐 등등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희가 연금제도라는 건 금 나와라고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다 보니까 언젠가는 수직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걸 우리가 부담하냐 아니면 우리 후세대가 부담하냐 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또 공평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근데 그 김현명 교수 혹시 잘 아십니까? 예, 뭐 저랑은 한 지난 20년 동안 아주 가깝게 친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연금 전문가잖아요. 근데 네. 지금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연금 보강 방식을 좀 바꾸면 된다. 이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현명 수석의 평소 지론은 이겁니다. 네. 지금 우리 세대는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하니까 이중 부담한다. 그러니까 조금 덜 내도 괜찮지 않냐. 또 하나는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 650조 가량 쌓였는데 네. 뒷방에 화금 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냐. 앞방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그렇죠. 그 뒷방 화금 떨어지면 갖다 쓰자. 좀 근데 쓰자. 그게 바로 좀 쓰자. 그게 네. 그게 조금 쓰자냐 많이 쓰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게 우리 김현명 수석의 이제 평소 지론이다 보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쌓여 있는 거 지금 현 세대 노인 빈곤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쓰면 어떠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세금 걷어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평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거를 지금 써버리면 안 된다는 취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들의 평균 보험료가 18% 우리 두 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9%인데 우리는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2기라 그러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을 앞세워서 보험료를 그때 올해까지 12.9, 13%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못 올렸어요. 예. 지난 20년 동안 보험료를 9%에서 1%포인트는 못 올렸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기에 보험료 1%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지금 앞으로 노인 인구는 전체 정체 인구 중에 42%에 해당되고 출산율은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고 경제 성장은 떨어지는데 그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를 지금에 비해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러는 건 지나치게 우리 편한 식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식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교수님은 주장 저는 들으면서도 공감은 하는데 시민단체는 좀 다른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험료를 아예 올리지 않고 9%에서 6%로 낮추고 또 소득의 2%의 연금 목적세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신설하자.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릴 게 아니고 세금을 더 걷어서 이것을 연금으로 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말인가요? 제가 국회 토론회 가서 아주 강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국민연금 논란이 되는 게 공적연금 강화하자.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 노 안정적인 생활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는 게 소득 대체율 45%또 40%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안을 제시한 분들의 생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6%포인트로 낮추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완전 적립 방식 그러니까 후세대 부담 안 주는 식으로 운영하자 그러는데 6%를 걷어서 후세대 부담 안 주려고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10%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6%로 다 하려면 10%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소득 대체율이 지금보다 4분의 1로 줄어드는데 지금도 이거 노후에 부족하다고 그러는 판에 그걸 받아들이겠냐? 그럼 포상이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건 뭐 용돈 연금도 아니라 담배값 연금도 안 된다는 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0%밖에 안 된다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금 목적세를 걷어서 3%포인트를 그걸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 세금으로?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비율이
저 전체 인구 중에서 14%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050년, 60년 되면 42%가 되거든요. 그 단순 계산으로 해도 3배가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3%를 걷는다 그러면 지금은 이리저리 충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이건 뭐 우리 후세대 등골 브레이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연금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얘기는 해야 된다. 논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 오늘은 윤석명 공적 전 연금센터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수요일 코너입니다. 이슈. 오늘은요. 연금 개편, 연금 개혁 꼭 필요한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주제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참 알듯 말듯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도 연관이 있으니까 개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미래를 생각해 보면 개편해야 된다 이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최근에 OECD 경제협력기구죠.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국민연금 개편 개혁 얘기할 때 두 가지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3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험료 내는 보험료율 그리고 나중에 받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 근데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 급여율이 좀 낮은 거 아니냐, 45%로 예. 낮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OECD 회원국 평균 급여율이 한 40.6%로 우리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보험료 부담은 우리가 지금 9%인데 평균 OECD 회원국 보험료가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우리가 낮고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더 높고 내는 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 용돈연금에 불과하니 더 높여달라는 이런 저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적인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그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네. 한 보름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OECD 최신 보고서 몇 권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은 사안일수록 이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거기서는 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고령화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연금 제도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국민연금은 낸 거 대비 받는 비율이 높고 그렇죠. 받는 거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으니까 낮으니까 후세대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험료를 빨리 올려라. 이 보험료를 올려라. 아니면 소득 대체율을 낮춰라. 소득 대체율은 예전에는 이제 저 소득 대체율을 한 45% 올 6월까지만 해도 네. 이 뭐 우리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 대체율 45%가 너무 45% 이하로 낮추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분간 45%는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올 10월 저 보고서에서는 그 45% 유지하라는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대신에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강화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많은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 45%가 이런저런 얘기로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쪽짜리 연금이라는 거죠. 그 반쪽짜리 연금을 온전한 연금으로 만드는 게 한국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이 결국 보험료를 더 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보다 이제 뭐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될 복지부장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텐데요. 네. 국민연금을 이제 미래 후세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많이 받으면 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국민연금 외에 또 세금으로 조달하고 운영하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이 이제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도가 자기가 보험료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있고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왜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도 보고 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또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라 이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 계층별로 중간 이하 계층들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중점적으로 봐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중간 이상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또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합해서 보면 지금 말하는 어떤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문제를 좀 어떻게 나름대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고 된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이 지금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를 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같이 개혁해야 한다. 또 공무원 연금부터 손봐야 한다. 아니면 국민연금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소상히 알려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직역들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 함께 개혁하는 건 좀 어렵습니까? 이제 뭐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강하게 개혁한다 그래서 또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새는 다른 측면에서 비난을 받는 게 뭐냐니까 각각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그 제도가 개혁을 했다 그래도 장기 지속 가능성이 없거든요. 어차피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생겼는데 우리 국민연금 개혁보다는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개혁하고 그걸 통합해야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 국민들의 정서는 100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먼저 국민연금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국민들이 봐라 일반 국민들 고통 감당을 했는데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 그 특수지역 종사자들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따라와라. 일반 국민이 먼저 솔선수범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위원님, 제가 제 생각이긴 한데 이거 좀 저한테 혼을 내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 뭐 후의 일이잖아요. 경제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할 땐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는 거, 지금보다 비관적인 거, 지금보다 낙관적인 거 이런 세 가지 가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학과는 중간적 가정을 택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미래는 굉장히 장밋빛이 될까 이걸 자꾸 우리한테 세뇌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다수 많은 국가들도 최근에 또 블룸버그에서도 나왔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게 거의 98% 99%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 2% 가능성을 믿고 미래는 좋아질 거야. 50년 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줄 어떻게 알았어. 50년 후에 우리 더 잘 할 거야. 이런 거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반대라 그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적으로 가다가 진짜 우리가 잘 살면 그때 많이 높여드리면 되죠. 저는 그게 올바른 해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어요. 저 들으면 들을수록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개편이 필요하구나 알겠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최선의 방법입니까? 또 퇴근길에 피곤한데 제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짜증나고 저놈은 또 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런 얘기 하나 뭐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나 우리 정부나 우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이 처한 문제가 진짜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추세에서 우리 연금제도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가 같이 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또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금 개혁을 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치적 색채 없이 공정하게 열어놓고서 많이 알리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현 세대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